지금부터는 제3장 전산 기업회계 제3장 요소별 원가 계산 연습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이 부분이 이해가 어려운 사람은 강의 자료의 책을 조금 읽어보든지 아니면 교수님의 요 뒤에 또 실어놓는 원가 회계 강의 요소별 원가 계산 부분을 듣고 와서 공부해도 되고, 또 문제를 먼저 풀고 가서 복습하면서 풀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355쪽입니다. 355쪽. 1번. 다음 중 원가 계산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입니다. 올바르게 나열한 것. 자, 원가 계산의 절차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부문이 여러 개 있으면 각 부문별로 원가 계산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이고, 그리고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한다. 이런 원가 계산의 절차를 설명을 했습니다. 1번에 요소별 원가 계산, 그리고 부문별 원가 계산, 제품별 원가 계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원가의 발생 형태에 따라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 중 요소별 원가 계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소별 원가 계산에 속하지 않는 것. 원가의 발생 형태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이 발생 형태가 어떠한 경제적 자원을 소비했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요소별 원가 계산입니다. 그때 원가의 3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2번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집계를 해서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생산 과정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된다라고 그래서 제공품은, 자, 그래서 요소별 원가 계산에 속하지 않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의 타이어는 뭐겠냐라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의 타이어 뭘까요? 주요 재료? 이건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 자동차 제조에서의 주요 재료는 뭐 엔진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하고 이런 것들일 텐데, 부분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품 자체로도 상품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분품이 다른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완전히 끼워져서 자동차라는 완제품을 만드는데도 쓰여지고, 이러한 성격을 가진 애이므로 타이어라는 애가 그렇겠지? 타이어 자체가 제품이기도 하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어떤 완벽한 자동차라는 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타이어라는 애를 이제 부분품을 사다가 끼워서 자동차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와 같은 자동차 회사의 타이어는 3번의 부분품비가 되겠습니다. 3번의 부분품비. 자, 그 다음에 제과업에서 설탕은 어디에 속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과업, 과자 만들 때 설탕은 뭐에 속할까요? 주요 재료는 뭐 밀가루라든가 혹은 뭐 어떤 과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보조 재료 정도가 되겠다, 설탕이. 그지? 단맛을 내게 하는데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재료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방법. 우리가 재료의 소비액을 구할 때는 재료 수량, 소비 수량 곱하기 재료의 단가, 이렇게 정하는 방법인데, 재료 소비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 계속기록법 할 수가 있겠죠. 그지? 자, 그리고 실질 재고 조사법도 할 수가 있겠다. 자, 역계산법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역계산법은 뭐냐 하면은, 역계산법을 교수님이 쭉 설명을 안 했었는데, 소비량을 계산할 때 제품 생산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제품 생산량으로부터 재료 소비량을 역으로 추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역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러한 역계산법 같은 것도 사용을 합니다. 예전 가격법은 소비량인데 이건 가격이잖아. 그지? 그래서 1번이 소비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과는 관계가 없겠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재료 소비량의 결정 방법으로 계속기록법이 가장 알맞은 원가 계산. 계속기록법이 가장 알맞은 건 뭘까요? 개별 원가 계산이 계속기록법에 알맞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개별 원가 계산은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데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하면 제품별 소비량을 구분할 수가 없으므로 계속기록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 3, 4는 조별이나 단순한 원가 계산이나 등급별 이런 것들은 종합원가 계산 방법이고, 계속기록법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은 1번의 개별원가 계산과 같은 애가 되어질 것 같아.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거꾸로 기간 계산을 하니까 오히려 기말에 재고조사를 먼저 통해서 소비한 수량을 구해오는 그런 방법일 거고, 개별원가 계산은 각 제품별로 그때그때 소요되어지는 재료비를 기록해가는 방법이 훨씬 더 편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7번. 다음 중 당월에 발생한 재료비 중 간접 재료비 10만 원을 대체하는 분계로 맞는 것. 다만 당사는 재료비 계정을 설정하여 재료를 계획하고 있다. 자, 보통의 경우 교수님이 가르쳐 줄 때는 재료비는 재료 계정에서 구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재료에서 대변에 이제 소비액이 결정되면 걔를 간접비 같은 경우 어디로 보내?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보내고, 그리고 직접비는 어디로 보내? 제공품으로 보내고, 이와 같이 되겠다. 지금은 간접 재료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대변에 재료비 10만 원, 차변에 제조 간접비 10만 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재료비가 아니고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야. 보통의 경우 교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도 그렇고 실무에서도 재료비 계정을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재료비는 재료 계정에서 대변에서 소비액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단기의 재료 매입액이 3만 원이에요. 기말의 재료 매입액이 기초의 재료 재고액에 비해서 5천 원이 감소했다면 제공품으로 대체될 단기의 재료 원가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도 이렇게 T 계정을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T 계정을 그리는 거야. 그래놓고는 교수님이 이걸 마련해 놨어요. 여러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번 마련해 봤는데, 자, 재료 계정에 봐봐.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재료 이런 거 그 계정 과목명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뭐가 올 거냐면 전월 2월이 올 거라고, 그지? 전 2 정도가 올 거고, 기초재고액을 의미하는 것이야. 그리고 여기가 단기 매입액이 올 거라고, 단기 매입. 요게 얼마라고 하고 있냐면, 얼마라고 하고 있어요. 단기 매입액이 3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3만 원. 자, 그런데 기초의 재료 재고액에 비해서 5천 원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여기 기초에다가 5천 원을 그냥 넣어. 5천 원 감소했다고 그러고서는. 그리고 여기는 그럼 5천 원 감소해야 되니까 얼마가 돼? 0이 돼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합계가 3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일치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재료 소비액이 얼마여야 된다라는 것이야. 계산하면은 당연히 3만 5천 원. 3만 5천 원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래야지 여기 합계도 이렇게 해서 합계도 맞아 떨어질 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재료 소비액이 3만 5천 원이다. 재료 소비액이. 이런 얘기야. 그래서 교수님이 T 계정을 그려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화면이 작았었으면 이렇게 좀 크게 보여주도록 할게.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치? 다음 것을 위해서 이렇게
지워놓도록 하자. 어렵다, 그지? 이렇게 하려니까. 자, 그 다음 9번. 다음 자료를 보고 당기에 투입된 원재료의 원가를 구하면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다. 자, 또 다시 가서 집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또 다시 가서 집어 넣어 볼게. 앞서 전에 거기 가서. 자, 재료라는 애가 있어. 재료가 있는데 여기에 원재료 매입액이 여기가 매입액이 이제 그 쓰지 않을게. 10억이래. 그리고 기초 대비 당기말 원재료 증가액이 3억 원이래. 그러면 여기가 0이었다가 3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야. 자, 그러면 당기 총 제조 원가가 13억 원이라는 얘기는 13억 원이라는 얘기는 원재료 투입액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3억 원이 그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합계가 총 제조 원가, 당기 총 제조 원가가 13억이래. 그러면 여기를 3억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지? 9번에 3억 원이니까 자, 3억 원으로 고쳐볼까? 13억이 되도록 여기가 10억 합계가, 그지? 이것도 10억, 이것도 10억 이렇게 해서 7억이 구해지겠네. 그지? 7억 이렇게 구해지기도 하고, 당기 총 제조 원가가 13억 원이라고 하니까 기초 제공품을 뺀 나머지가 13억 원이니까 여기가 13억 원이 된다고 가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여기에 다른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3억 원, 여기 뭐 3억 원으로 하자. 이렇게 3억 원으로 하면 여기가 6억 원으로 변해 있을 거라는 것이야. 6억 원. 이렇게 정확히는. 그리고 여기 13억 원이니까 이와 같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당기 총 제조 원가는 뭐 알고 이렇게 13억으로 집어 넣어도 좋고, 안 집어넣고 그냥 이 문제를 푸는데 원재료 그 소비액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3억 원이 증가된 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런 얘기야. 당기 총 제조 비용이 13억 원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당기 말에 그 재료 재고액이 3억에서 6억으로 3억 원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7억 원이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언제라도 늘 이렇게 그 필요한 그 계정이 있으면 T 계정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0번. 자, 10번 같은 문제가 이제, 가장 이제 요런 문제로 그 필요하게 되는 계정인데, 자, 10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제조원가서에 반영해야 될 당기 원재료비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당기 원재료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자, 재료에다가 여기 세 칸짜리로 가볼까? 여기 재료. 자, 보세요. 필요한 자료를 옮겨 봐봐. 자, 이제 요거까지만 보여주고 이제 옮기는 요령은 이렇게 계속 안 보여준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돼. 기초 그 대신 요 부분을 천천히 해줄게. 전월 2월 금액이 얼마라고 하느냐면 7만 원이래. 그리고 당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차월 2월이 되겠다. 차월 2월 금액이 얼마래? 55,500원이래. 자, 그리고 당기에 매입한 금액,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 그 다음에 현금으로 매입한 금액 모두 다 구분할 필요 없지. 45만 원인데 이 중에 매입했던 거 환출액이 5만 원이 있었대. 그러면 원재료 매입액이 순매입액이 얼마냐면은 순매입액이라고 써볼까? 환출액이 있으니까 순매입액이 얼마야? 45만 원에서 5만 원을 뺀 40만 원이 되겠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그 합계를 내볼까요? 블록 계산식으로 이렇게 47만 원. 자, 여기도 47만 원이 돼야 되니까 47만 원에서 5만 5천 원을 빼보세요. 여기도 47만 원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55만 원을 빼면은 41만 5천 원이 되겠나? 자, 그러면 맞는지 이렇게 합계를 이제 내보는 거야. 여기가 47만 원에서 뭐를 뺀 거라고? 5만 5천 원을 뺀 거야. 이렇게. 그럼 맞아 떨어졌네. 자, 요게 뭐인 것이야? 요게 재료가 제좌로 가고 있는 애겠다. 왜 제좌라고 했을까요? 얘가 직접 재료비면 제공품 계정으로, 그리고 간접 재료비면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면 진짜 필요 없다. 이거 맞추는 건 필요 없어. 지금은 제좌. 아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교수님이 적었는데 전월이월 순매입에 이거 적을 필요도 없어. 그냥 계정에다가 수치만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책에 있는 그 T 계정은 왜 차변 대변에 가야 될 금액을 전부 다 적었는데 그러지 말고 내용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아서 이렇게 40만 원을 구해오고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뒤에 이제 여러 개의 계정을 복합할 때도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놓는데 요 얘기는 나중에 왜 이 책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사연을 대면 강의 시간이 되면은 얘기를 해주도록 그렇게 할게. 자, 그다음 굉장히 숙달된 사람이 푸는 요령이야. 그렇게 푸는 여기 책에 있는 그 T계정 하나로 왼편 오른편을 다 쫙쫙 갈라놓은 것은 내용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갈라놓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11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도 어떤 문제냐 하면은 재료에 일단 여기서 보면 간접 재료비 다음 자료로 단기에 간접 재료비를 계산하면 얼마냐고 물어보지. 자, 그러면 이때 재료 소비액을 일단 구하는 게 먼저겠어. 그런 다음에 재료 소비액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직접 재료비 소비액을 빼주면 되겠다. 자, 섭섭했을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까? 자, T 계정 있는 대로 한 번만 가서 더 해보도록 할게. 자, 좀 전에 했었던 부분이니까 여기 재료 이렇게 해놓고서는 남기라고 해야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지금 몇 번을 하기로 했어? 11번 하기로 했지. 자, 그러면 기초 재료 재고에 어디로 와? 이제 그걸 안 쓸게. 숫자만 쓰도록 할게. 위치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풀을 때는 이렇게 하고 숫자만 적으라는 겁니다. 자, 27000. 그 다음에 단기 재료 매입액은 20만 원에다가 운임까지도 합해야 되겠지. 그지? 인수 운임도 매입원가에 포함시키는 거니까 21만 5천 원이 되겠다. 21만 5천 원. 이게 매입액인 것이야. 그래서 재료 우리 기업이 투입 가능한 금액은 24만 2천 원인데 요 가운데 기말 재료 재고액이 3만 3천이라는 것이야. 3만 3천. 그러면 24만 2천 원으로부터 3만
3,000원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냐? 33,000원을 빼면은 20만 9천원이 되어지나? 209 000. 그러면 이거 맞나? 자, 한번 해보지 뭐. 자. 맞네.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 거야? 재료 소비액이잖아. 여기가 20만 9천원이. 그지? 자, 재료 소비액이어서 얘가 제좌를 거란 말이야. 어떻게 된 것이야? 직접 소비액과 간접 소비액이 섞여진 전체 재료 소비 금액이 20만 9천원이라는 것이야. 그치? 자, 그 가운데 직접 재료 소비액이 얼마라는 것이야? 직접 재료 소비액이 18만 원이라고 하네. 그지? 책을 보고 있지 지금? 357쪽에 11번 거기에 18만 원이라고 하니까 20만 9천 원으로부터 18만 원을 뺀 2만 9천 원이 답이 되겠네. 여기. 자, 재료 소비액이 18만 원이라고 하니까 재료의 직접 소비액이 18만 원이라고 하니까 총 소비액이 20만 9천 원이니까 재료 간접 소비액은 2만 9천 원이 되겠다. 그지? 이번에 2번.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아까 그 풀이를 보면서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아까 사라져서 어디였나 했지? 357쪽에 문제 11번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재료 K의 장부상 재고 수량이 100개이나 실질 재고 조사 결과 이 80개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대. 80개인 것으로. 전산에게 12회 1급 문제네. 이때 개당 원가가 20원이고 시가가 18원일 경우에 재료 감모 손실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20개가 없어졌어요. 20개가 없어졌어. 자, 20개가 없어진 것이 얼마짜리야? 원가 20원짜리지. 20 곱하기 20 그래서 400원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때 이제 2원 이 시가가 떨어진 부분은 요 80개 남아있는 수량에다가 곱해서 160원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생기는 것이야. 평가 손실이라고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평가 손실 160원이 되겠다. 그때는 그지? 2원 떨어진 거 80개 갖고 있고. 자, 그리고 요때 재료 감모 손실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원가를 곱해서 감손된 수량에다가 20 곱하기 20 해서 12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재료 감모 손실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어? 재료 감모 손실은 여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네. 그지? 자, 재료 감모 손실은 어떻게 한다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제조 경비로 발생 경비로 하고, 그지? 자, 그리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비용으로 곧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로 7월 중에 재료 소비량을 계속기록법으로 구하면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계속기록법이라는 뜻은 장부에다가 기록한다라는 뜻이야. 전월에 2월한 수량이 200개이고 매입한 수량이 800개이면 우리가 투입 가능한 수량이 1000개였는데 장부상 700개라는 것이야. 그러면 계속기록법 했으면 당연히 700개가 장부에 소비된 수량으로 있겠네. 이 실사법을 택하면 250개여서 장부에 만약에 수정계속기록법에서 하면은 요거 250개와 300개의 차이인 50개만큼이 모인 것이야. 감모 손실이 되어지는 것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럴 때 계속기록법을 하게 되면 정확히 700개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되어지는데 실질재고법만 사용을 한다면 이 50개 부분 차이 나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제조원가처럼 이렇게 포함되어지는 이런 모순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소비량이 정상적인 것으로 그대로 그냥 파악이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이 실질재고법을
재고조사법을 택하게 되면 기업이 수정 계속기록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야. 이렇게 감손되어지는 수량을 감모손실 부분 수량 이 부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한진의 재료비에 대한 자료이다. 기말 결산 시 재료 간무 차손을 해당 계정에 대체하는 분계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문제냐 하면은 기초재고 수량이 250개, 당월에 매입한 수량이 1800개래요. 자, 그러면 250개와 1800개 합하면 2050개였었다. 그지? 2050개가 우리가 투입 가능한 재료 수량인데 이 중에 1700개가 소비가 되어졌대요. 그러면 얼마가 몇 개가 남아야 되느냐 하면은 2050에서 1700을 하면 빼면은 350개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250개만 남아 있으니까 감손 수량이 몇 개인 것이야? 100개지. 자, 100개인데 요 80개만큼은 비정상적이래. 그럼 비정상적이면 요 감모차손이 손익인 영업의 비용으로 곧바로 해줘야 되겠다. 그지? 감모차손이. 자, 그리고 20개 부분 1,000원만큼은 그지? 개당 50원이니까 20개에 1,000원이지. 여기는 개당 50원이니까 80개니까 4,000원. 그지? 요 1,000원만큼은 뭐로 보내야 돼? 발생경비로 이 감모차손이 제조간접비로 보내야 되는 것이야. 재료 감모차손은 재료 감모손실 이런 계정 과목으로 쓰입니다. 감모차손, 감모손실 같이 써도 되겠어. 감모차손, 감모손실 여러 가지 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야? 비정상적인 경우는 영업의 비용으로 손익계정으로 바로 감모차손이라는 데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고 얘는 발생경비로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야. 제조 원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재료비의 계산 방법으로 적합한 것입니다. 재료의 소비 수량은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서 계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기록법 또는 역산법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고 한 개의 방법만 적용 가능하다? 그건 아니겠지? 그다음에 재료의 소비 수량은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재고조사법 또는 역산법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고 한 개의 방법은 아닌 것이야. 두 개의 방법을 병행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자, 재료의 소비 수량은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계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재고조사법을 하고 또 실지재고조사법 또는 역산법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고 둘 이상의 방법을 병행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의 소비 수량은 실지재고조사법에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기록법 이게 아니고 이 경우는 이제 수정계속기록법 이런 것들일 거고 소비 수량은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계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사법 또는 역산법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고 이 둘 이상의 방법을 병행해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원가계산 준칙 하면 됩니다. 자, 16번 문제는 다음 섹션에서 다루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원가계산 준칙이라는 애를 여러분 원가회계 책이 있으면 보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여러분하고 지금 전산회계를 하고 있어서 볼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한 문제 더 풀어보자. 16번까지 하고 다음 중 잘못된 설명은 1. 주요 재료와 부분품은 주로 직접 재료로 소비된다. 어떻게 써요? 맞겠지? 주요 재료나 부분품 이런 것들은 직접 어떤 제품 하나당 몇 개가 들어가는지 하나당 얼마의 수량이 들어가는지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추적이 가능해. 그래서 직접 재료로 보통 될 것이고 그
그다음에 후입선출법에 의하면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든 실질제고법을 적용하든 재료 재고액과 재료 소비액이 동일하게 계산된다. 이렇지 않아. 왜냐하면 중간에 한 번만 끼어들면 있지, 그지? 후입선출법을 택하면 소비되어지는 부분이 매입은 이제 계속 이루어지겠지. 그 매입 사이사이에 후입이 되어지니까 계속기록법하고 실질재고조사법이 재료 재고액과 소비액이 동일하지 않아요. 이거 재무회계에서 배웠었지. 후입선출법을 택하면 달라지는 것을. 왜냐하면 투입되는 시점에서 곧바로 바로 앞에 것이 적용되거든. 계속기록법일 때는. 근데 실사법은 무조건 어때? 맨 뒤에서 다 소비되어졌다라고 판단되고 앞에 거 순서대로 다 소비시키잖아. 그래서 차이가 난단 말이지. 그래서 2번이 틀릴 설명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계속기록법하고 실사법의 결과가 동일한 방법은 선입선출법밖에 없는 것이. 자, 재료의 재고 감모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병행해야 돼.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뭐 재무회계에서는 수정계속기록법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물가가 상승할 경우 후입선출법에 의한 당기재료비가 선입선출법에 의한 당기재료비보다 높게 계산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물가가 상승할 때 후입선출법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상향 늘 교수님이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런 거 가르칠 때 어떻게 했어?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우상향한다 그랬지. 자, 우상향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뒤에 게 소비된다고 한번 생각해봐. 당연히 재료비가 높게 계산되겠지. 후입선출법에 선입선출법보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틀린 설명은 2번 이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번 섹션 하도록 하겠습니다.